정말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 오늘은 전셋값으로 똑똑하게 내 집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족은요, 50대 부부시거든요.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황토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토집에서 건강과 활력을 찾았다는 조수아 씨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황토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부부의 뜻으로 내부는 소나무인 홍송 원목으로 전부 꾸몄는데요. 소나무 원목은 내부 악취 제거, 살균, 항균 작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쪽은 항토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는 마감할 때 고운 항토랑 모래랑 그리고 수다라고 하는 해초를 끓인 물을 배합해서 마감을 처리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시공한 외벽의 두께 정도 되는데 한 크기가 한 40cm 정도 되는 그러한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단열이라든가 보온 효과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두께를 가급적 좀 40cm 정도로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도 전통 공법을 사용했는데요. 황토, 주겸, 볏짚, 솔잎, 숯을 섞어 거푸집 사이를 채워주는 다짐 공법으로 단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서의 느낌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막 몸이 찌부둥하고 억지로 일어나서 눈을 뜨고도 한 10분 정도로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눈이 탁 상쾌하게 떠지면서 벌떡 일어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개운하네. 네,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 몸이 느껴지더라고요. 황토집의 특별함이라고 하면 온돌과 아궁이를 뺄 수 없는데요. 아궁이를 따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난방도 보조 난방으로 사용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황토방에 불을 직접 온돌로 사용하면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아내는 뜨끈한 온돌에서 몸을 덮입니다. 만성피로가 심했던 아내는 황토집에서 살면서 건강도 찾고 생활의 활력도 찾았습니다. 황토집을 짓고 건강과 생활의 즐거움을 찾았다는 부부. 매일매일 즐겁고 마음까지 편안해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노후 생활이 기대된다는 부부의 앞으로의 바람은 뭘까요? 집사람의 건강이 좀 더 나아지고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이런 황토집을 짓는 거였기 때문에 황토집을 짓고 남편과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100살, 120살까지 재밌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잘 삽시다. 네, 아유, 보기 좋네요. 이 황토 빛깔, 흑빛을 주는 뭔가 편안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예전에 28층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뷰가 좋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괜히. 사람은 확실히 흙의 기운을 맞아요.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정도 사실은 아내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건강한 황토집을 지으신 거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집 살면은 확실히 몸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요. 이제 정말 귀농하시거나 전원주택 하시면서 황토집을 이제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황토집도 짓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트렌드 같은 게 있습니까, 요즘에? 네, 집 전체를 황토집으로 하시는 경우도 종종 VCR 보신 것처럼 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는 집의 일부분만 아예 찜질방 같은 황토방을 만들고 또 더불어서 장작까지 떼는 그래서 따뜻한 어떤 온돌, 아궁이를 얻어가는 그런 집을 짓는 게 좀 트렌드인데 조금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황토집을 지으면서 이제 단열이 잘 안 되니까 거기다가 단열재를 붙이세요. 그럼 황토 플러스 단열재가 만나면은 이게 친환경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황토집을 지을 때는 단열 효과만 너무 높인다고 거기다가 막 단열재를 인공적인 단열재를 막 덧붙인다거나 넣지 말고. 이런 실수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집을 보니까 혹시 좀 외풍이 심하진 않을까 뭐 이런 점도 걱정이 되는데 네. 뭐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화면 방법이 있나요? 보시다시피 예. 황토 벽의 두께를 뭐 20cm 내외로 한다거나 그러면 외풍이 좀 심합니다. 네. 옛날 한옥도 그랬지만. 아. 근데 지금 그 건축주분들은 약 40cm 40cm 이상을 확보하시고 더군다나 지열을 같이 이제 공동 난방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볏짚과 또 우리 벌레 방지에 좋은 뭐 주겸, 생황토, 참숯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지금 단열 효과 플러스 공기 정화 또 습도 조절 이런 효과까지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아. 벽에다가 그런 걸 섞어 네, 같이 이제 그 황토 안에다가 같이 개어가지고 이걸 벽에다 바릅니다. 네. 그리고 이 황토집을 지을 때 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처마를 좀 짧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황토의 특성상 비에 쓸려 내려가니까 황토집을 지을 때는 조금 처마를 확보해서 비에도 좀 보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분의 건강을 위해서 황토집을 지었고 건강도 좋아졌으니까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집을 지은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면 사실 이게 이 처음에 꿈꾸던 때처럼 행복하진 않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해요.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처음에 본인이 스케치를 하거나 혹은 사진을 통해서 꿈꿔왔던 그림이 내 눈앞에 지어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씩 가구 혹은 아이들 생활 뛰어노는 거 보고 또 보통 집을 지으면 이제 아빠가 부지런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네. 아빠들이 일찍 퇴근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 간의 삶이 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아파트에 살 때랑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네네. 사는 맛이죠, 그런 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분들께서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또 마당에서 놀고 네. 또 다락방 데서 또 추억 같은 것도 또 만들어 가면서 또 강아지도 키우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아파트 그 삭막한 성냥갑 속에서 사니까 좀 경쟁 관계도 있고 뭔가 네. 이웃 간의 교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마당 넓은 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동물이랑 뛰어놀면서 살면 아이들 그건 뭔가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달라지죠. 어른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은 서로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좁은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사적인 공간이 침해된다는 느낌, 이제 위협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들이 왜 유치원 고를 때 넓은 데 고르시잖아요. 네. 좁은 데 많은 애들이 있으면 그만큼 다툼도 잦아지고 아이들이 짜증이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주어지면 마음껏 활동하고 또 내 영역이 확보된다는 느낌 때문에 뭐 창의력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도 더 많아지고 이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나중에 할 얘기가 그러니까요. 많을까요? 추억도 많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아이들은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불필요한 공간들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자라면서 아이들이 몸이 커지는 네. 그러면서 각자가 각자의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작은 방을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다 잠을 자지만 나중에 크게 되면 나도 방을 주세요, 나도 네. 방을 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벽을 뜯는 건 어렵지만 없는 벽을 새로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좀 크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네. 방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또 시집장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이 비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본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를 취미를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채우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죠. 운동방으로 꾸민다거나. 네, 그래서 뭐. 한 10년 단위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 그러면은 뭐 집 짓는 트렌드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약간 좀 추구하고 뭐 이런 오늘 거. 나온 얘기지만 조금 작게 짓는 게 가장 큰 컴팩트하게요. 트렌드이고요. 또 여러 세대가 이제 모여 사는 예전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뭐 3대가 됐건 또 가족들, 친구들, 동호인들이 모여서 조금 작더라도 모여 사는 게 또 그다음 두 번째 트렌드고요. 네. 세 번째는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이제 노부모들을 위한 또 집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아파트가 너무 커져서 네. 우리가 너무 큰 아파트에 가족들이 다 살았을 땐 좋았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허하시고. 작게 들어가서 그 본인들만을 위한 집을 좀 짓는 것들이 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잘 맞는 집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발품도 부지런히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전셋값으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한 집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보금자리, 나만의 집을 갖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집 짓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예. 공간이 필요하니까는 저는 결심했어요. 저희 둘째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부터 바로 땅을 하나 알아봐가지고 정말 선생님한테 가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새해에 집 짓는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짓는 목적은 분명히 건축주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방법은 시공자라든지 건축가라든지 전문가한테 충분히 맡기시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어떤 도면도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온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과정으로 임하다 보시면 마지막에 행복한 또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좋은 공간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공간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우와 저 멋있다 하는 집보다는 내가 들어가 살 때 정말 편하고 내가 원하는 공간이 꼭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셨을 텐데요. 사실 요즘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얼굴 보고 얘기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설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우리 가족이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어떤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ipples in a brook.